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형 레이저 각인기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레이저 각인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제품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 네자라는 회사에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소형이면서 포터블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무게의 소형 제품이고요. 대용량의 산업용 레이저 기계만큼 강력해서 쇠나 금속에까지 각인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목재나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곳에 각인을 할 수 있는 소형 기계입니다. 이 네제라는 회사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서양권에 소형 각인기, 레이저 각인기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측 얘기로는 거의 100만 대 이상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이번에 아시아 쪽으로 판매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쪽 시장 담당이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현대 분위기에 맞춰서 일반적인 전통 광고 시장보다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저희 유튜버들에게, 다양한 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마케팅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 드리기는 아직 좀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제 나름대로 제가 사용하고 구매해봐서 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협찬 제품이긴 한데 어떤 특징과 제품 장단점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을 리뷰하면서도 중국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15억 가까운 인구를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급속하게 진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구권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기계들, 장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하면 저는 이 레이저라는 기계를 꼭 꼽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포인터라는 거 사용해 보셨잖아요. 레이저 포인터라는 게 이 레이저라는 장비 자체가 워낙 그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기계이기도 하고 기술이 수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손에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도 나와 있었거든요. 작은 수은전지 하나로 레이저 포인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었죠. 그 정도로 이 레이저 기술이라는 거를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하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일반인들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제가 이 레이저 얘기를 왜 오래 드리냐면, 이 레이저라는 부분이 강화돼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희까지 써볼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CNC라는 제품으로 모든 제품에 마킹을 했습니다. CNC라는 게 스핀들에 블레이드를 달아서, 날을 달아서 제품을 깎아내는 제품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이 장비 자체가 베이스를 갖추고 아주 단단한 장비가 아닌 이상은 구동할 때 위험성도 따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저 장비를 저렴하게 만들어내면서 금속이라던가 나무에도 아주 쉽게 레이저의 그 강력한 파워로 제품에 흠집을 내면서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태워가면서 여러 가지 글자라던가 로고라던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더 많이 발전해서 심지어는 레이저로 절단도 합니다. 산업 장비에서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3T, 4T, 5T, 10T 정도 되는 철판도 아주 쉽게 자르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테이블 위에 이렇게 간단한 장비, 소형 장비로도 글씨를 마음대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돼 가는 과정을 보는 자체가 사실 너무 즐겁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제 DIY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고 나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카이노시스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그때 물론 인두의 열을 높여서 그 열로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찍을 때마다 느끼지만 이렇게 똑바로 찍기도 좀 어렵고요. 좀 불편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로고를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찍는 방법을 생각해 보던 중에 이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 조각기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장비가 좀 요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것들은 이 바디가 있고 또 베이스 판이 있어서 그 위에 장비가 놓여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형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 거기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 휴대용으로 거기다 갖다 대고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적합한 기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N30820이라는 레이저 모듈을 갖추고 있는 네제3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20V 제품이고요. 입력은 220V인데 12V로 동작을 합니다. 12V 어댑터가 달려있다는 거고요. 작업 영역이 170mm 곱하기 170mm, 그러니까 17cm니까 크진 않죠. 그 영역 안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X축, Y축 작업 영역인 170mm 안에서 2266 픽셀씩을 쪼갤 수 있습니다. 장비의 도트 피치는 338 dpi입니다. 인치당 338번의 점을 찍는다는 얘기고요. 작업 영역이 170mm라고 했으니까 한 축마다 2266 도트 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란 얘기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어플로드 나와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직접 조작을 할 수 있고요. 핸드폰은 유선이 아니고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본 제품은 X축, Y축으로만 동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이 170mm, 170mm, X 170mm, Y축으로 170mm 동작을 하는데요. Z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가공을 하고자 하는 부재의 제품에 올려져 있는 바디 있잖아요. 이 바디 자체와 이 레이저 모듈 간의 초점 거리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이 맞춰져 있는 거리가 최적의 초점 거리일 거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재를 이중으로 놓는다거나 더 낮은 높이에 있는 부재를 가공하면 안 되겠죠. 표면 가공, 이 부재가 올려져 있는 바디의 제일 하단이 표면이잖아요. 부재의 그 표면에 가공을 하게 돼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곡면이 아닌 이상 어떤 표면이든 제품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워져 있는 제품이라면 고정을 잘 하고 동작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직접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제 회사에서 제공해준 고글이 있습니다. 이 고글을 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 제 노트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각인기 프로그램을 PC에서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도 블루투스와 전용 어플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뷰를 위해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제 노트북에서 유선으로 구동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된 상태이기에 왼쪽에 USB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연결에 성공했다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빈 화면이 나오죠? 이때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드 이미지를 클릭해줍니다. 제가 레이저 각인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15cm 정도로만 각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면 세 가지 종류의 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인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저는 중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각인을 시작할 지점을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발 원점을 지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기계의 헤드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아래쪽에 버닝 타임을 조절해주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출력으로 강하게 각인을 하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겁니다. 자, 세팅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동작을 시작합니다. 만일 중간에 멈추고자 하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제 로고와 이미지 여러 가지를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가공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형체가 예쁘게 나오고요. 이 레이저라는 게 제품을 깎아내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기 때문에 깎아내는 것과는 다르게 주변에 살짝 번져있는 듯한 형태가 있는데 레이저 가공이라는 걸 감안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고 보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깔끔하게 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중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시간인데요. 시간이 저희가 원하는 시간보다 좀 깁니다. 심하게는 30분, 40분 걸리기도 하고요. 10분 안쪽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출력을 많이 낮춰줘야 되고요. 이 얘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레이저라는 장비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20-30만 원대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녹 제거하고 막 하는 고출력 레이저 있잖아요. 제가 그 제품에 녹이 많이 쓴 금속 제품들, 공구나 부품들에 녹을 제거하는 레이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구매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격대가 1,000만 원대입니다. 뭐 제가 본 게 한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출력 따라서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가형, 상용화된 이 제품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고출력 장비와 비교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격대 대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성능은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가공 시간만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쓰기에 아주 적당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CNC를 사용할 때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겠지만 CNC라는 제품은 비트 끝부분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던가 어떤 것들이든 선형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게 폐곡선으로 만들어서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JPG나 PNG 같은 이미지를 불러오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공을 해줍니다. 라인 작업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요 근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사용해보던 소형 CNC와는 차이점이 큽니다. 그때는 일일이 선작업을 해주느냐고 힘도 들었고, 선작업에서 작은 실수가 생기게 되면 기계 가공하다가 비트가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까요? 빛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분산되고 퍼지잖아요. 공기에서 퍼지게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한 곳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으로만 빛을 투과시켜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뭐 요즘은 군사 장비로도 사용되고 하죠. 직진성을 갖기 때문에 출력만 높여준다면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저 달에 거울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거울을 설치해 놔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지구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서 그 달에 나사가 설치해 둔 거울에 반사되는 시간을 따져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영역이죠. 이런 장비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전 참 놀랍고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레이저 각인기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소형화되고 포터블, 가벼운 형태의 소형 레이저 조각기인데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광고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 지금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 좀 변해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김희선이라는 배우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톱 배우였는데 요 근래 이제 뭔가 저는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하나 찍었나 봐요. 근데 이 드라마 시청률이 한 자리랍니다. 3% 정도였다나 봐요. 그런데 제가 TV를 많이 봤던 뭐 8, 90년대 정도라 그러면 TV 시청률이 몇십 %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대배우가 자기가 찍은 드라마가 3%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배우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누가 TV를 보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TV를 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고 협찬을 받은 이런 제품들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또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설명과 정확한 동작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짐을 꼭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